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자는요, 이게 견주어보다, 대보다, 제어보다, 어깨견, 예, 어깨를 부딪히며 누가 큰지 재본다는 거죠.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겁자는요, 위협할 겁이에요. 힘으로써 재물을 위협해서 갈 것,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예, 재물을 겁탈해서 가지고 간다. 이게 겁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십성의 정편의 원리에서 비견과 겁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 비견은 일간인 나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간과 똑같은 글자예요. 일간과. 일간이 병하면은 시에 있는 병화가 비견이에요. 일간이 정하면은 시 간에 있는 정화가 비견입니다. 이게 보면요. 병화는 음양으로 따져서 여기 양이죠. 같은 오행입니다. 화의 오행이고요. 양이 또 병화, 또 양을 만났어요. 이렇게 양과 양. 이게 비견입니다. 여기 정화는요. 같은 오행, 화죠. 이렇게 화. 같은 오행이면서 음화예요. 정화가. 그런데 또 여기 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음과 음으로 만나서 이게 같은 무리를 지었으므로 비견이라고 그래요. 비견. 즉 비견은요, 일간과 같은 글자입니다. 일간이 병화니까 여기 병화가 비견이고요. 일간이 정화니까 시간에 있는 정화가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지는 지장간이 지지에 현간의 글자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장간의 원리 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장간은 오하의 지장간은 이렇게 병, 기, 정이 있어요. 병은 여기, 기는 중기, 정이 본기예요. 이 지지에 있는 모든 글자들, 즉 12지지죠. 12개의 글자는 이렇게 지장간을 감추고 있는데 이 천간의 글자를 감추고 있는데 거기에 본기, 본기가 오행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기 정이니까 정이 본기예요. 정이 여기 화죠. 화. 화인데 음양으로 보면은 정은 안에 있어요. 이 원 안에 있는 것은 음이고요. 이 원 밖에 있는 것은 양입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수령 응축하기 때문에 안으로 그린 거고요. 양에 해당하는 글자는 발산, 팽창, 확산하기 때문에 밖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오화는 이 본기가 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음의 글자입니다. 같은 화이면서 화오행이면서 음양은 정은 양이고요. 아니 정은 음이고요. 병은 양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화는 겁재가 되는 거예요. 겁재가. 또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있는데요. 병이 본기예요. 본기가 일간 나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사화는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에, 여기도요. 정화 입장에서 병화는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달라요. 이 정화는 음인데 병화는 양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화는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기 때문에 본기가 병이에요. 나와 화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내가 정화니까요. 내가 정화인데 여기 본기가 병화예요. 여기 양이죠. 음양이 달라요. 나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병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지에 있는 오화는요. 병기정, 봉기가 나와 같아요. 그러면 오화는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겁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일간과 오행은 동일하나 음양이 다른 거예요. 음양이. 비견은 나와 오행상으로도 같고 음양도 같고. 예. 그래서 이 겁제가 이렇게 만나면 음과 음이 만났거나 양과 양이 만나면 이거는 비견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이 크로스에서 만나야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십성의 정편의 원리에서 상세히 비견 겁재뿐만 아니라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또 식신, 상관도 모두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십성의 정편의 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겁재는 나 일간과 오행은 동일하면서 음양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겁재고요. 오화가 겁재예요. 또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겁재고요. 사화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양일간은 갑병 무경임이죠. 여기 병화처럼요. 이게 양일간의 겁재는 음이 오는 겁니다. 갑의 겁재는 을이고요. 병의 겁재는 정이고요. 무의 겁재는 기가 되고요. 경의 겁재는 신금이 되고요. 임수의 겁재는 개수가 돼요. 요런 음으로 된 겁재를 음겁재라고 그래요. 음으로 된 겁재. 이거는 양양자, 양 잡는 이게 칼날인이에요. 칼도에 좀 찍은 게. 칼 중에서도 아주 예리하다. 칼날을 의미하죠. 양을 잡는 칼이다. 그래서 이게 양일간에 칼날인자 써서 양이면 이 변양자를 쓰죠. 양할 때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 그 평진전에서는 이 양인을 이렇게 변양자를 썼어요. 요것만요. 그리고요, 재물을 겁탈해 가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이 칼날린자와 같기 때문에 이 음의 겁재들은 이게 겁탈할 겁자예요. 이건 갈거변에 칼도를 썼어요. 칼로 재물을 칼로 위협해서 재물을 겁탈해서 갈 거,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예, 요런 때는 양인에 해당할 때는 이 칼도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칼도로요. 을일간, 을정 기신계의 겁재는요, 이렇게 겁재는 병화나 사화를 의미하죠. 얘네들은 다 양입니다. 양. 예. 사화는 채는 음이나 사용할 때는 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병화의 록이 사화가 되는 것이죠. 예, 지난 영상에서 그 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겁제는요, 이런 양인, 이런 양양자의 칼날인자, 변양자의 칼날인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 양 속에는요, 이 양은 평진전에 보면은 갑과 을의 차이는 갑은 기고요. 갑목의 기가 질로 변화된 게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은 기고요. 상대적으로 병은 질입니다. 질. 예. 그래서 질이기 때문에 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병하고 정하고 있으면요. 이 정이 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재는 겁재인데 칼을 안 줬어요. 이게 양은. 그래서 주역에서도 음양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음은 소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양은 군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에요. 그래서 양겁재는 이런 양양자의 칼날인이나 변양자의 칼날인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재물을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써 빼앗아간다. 그래서 이게 위협할 겁이에요. 위협한다는 거죠. 힘으로 위협해서 재물을 빼앗아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겁재보다 훨씬 순화된 양반입니다.
상관도 상관이 특히 문제가 돼요. 겁재도 겁재가 문제가 되죠. 재물을 빼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상관이 그 관을 상하게 하는 게 상관이 양상관보다 상관이 관을 더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을정 기신계에 이런 양양자를 쓴 거는요. 음간의 양양자 양에는요. 을은 이 진이 됩니다. 진이. 예, 그리고요. 정화는 미토각이에요. 그러니까 진에 해당하는 천간의 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에 아, 양이는 진토인데 을목은 목이고 지인은 토기 때문에 같은 오행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인도 없다는 거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 신금의 양인은 술토가 되고요. 여기 개수의 양인은 축토가 돼요. 그래서 이 양인의 살상력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정미일주라든지 개축일주가 양인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살상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겁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어, 을의 이 양양자 양인은 진토가 되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오행이어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을정 일간의 양양자 칼날인자에 해당하는 양인과 여기 겁재 비경겁재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차후에 이 양인이 왜 위해력이 큰지 그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게 겁재는요. 이 양의 재물을 여기 병화다. 병화일간의 병이면요. 시가 병이 되면은 이 일간에 의해서 이건 원숭이 신시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 병이 떠면은 그냥 자동으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사주 구성의 원리, 즉 등용 이온 공화사신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병신이 되니까 신이 이게 재물이죠. 여기 재물이요. 이 병이 빼앗아 가는 것보다요. 이 신금의 이 병일간의 재물을 이 병보다요. 이 정이나 이 오화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훨씬 파괴력이. 이 오화나 정화는요. 칼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 병화는요. 힘으로써 이 신금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죠. 이 힘력이니까요. 갈거운의 힘력이고요. 또요. 여기 정화일간에 재물이 있다. 그러면요. 재물이 있다면은 연애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또 겁재인데요. 얘네들은 칼을 안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힘으로써 뺏어가는 애들이에요. 반면에 예, 얘네들은 비겁이죠. 오화도 비겁이고 비견이죠. 오화도 비견이고요. 여기 사화, 병화가 겁재이지만 병화에 여기 정화의 재물을 재산이나 돈이나 여자를 빼앗아갈 때 칼을 들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으로써 위협해서 재물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극하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게 이게 음으로 된 겁재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이렇게 양인 칼날인 자를 써주는 거예요. 훨씬 파워풀하죠. 예. 예. 이 비견 겁재는요, 비견과 겁재를 이 글자만 따서 이렇게 비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겁. 그러면 비견과 겁재를 의미해요. 비겁은요, 이 형제를 의미해요. 또 자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복 형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병화다. 그러면은 이 정화가 겁재죠. 칼을 들고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양일 간의 그 겁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정화인 나의 친어머니는 정인인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간목은 새어머니예요. 계모예요. 계모. 그런데요, 정화하고 간목하고 보면 음양이 여기는 음이고 정화는 간목은 양이고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정화의 친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간목 어머니는 계모가 난 친자식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병화와 정화는 이복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복 형제가 아니라 친 형제가 될 수도 있죠. 또 온의가 될 수도 있고요. 누나와 남동생, 남자와 여동생 이런 관계도 되는 것이죠. 또 비겁 그러면요. 비견이나 겁재 모두 친구가 되고요. 동료가 되고요. 협업이 되고요. 동업자가 되기도 해요. 함께 일을 할 때 함께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업을 함께 해서 사업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겁재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이 비견보다 겁재가 능력이 훨씬 더 좋아요. 이유는 나와 이 정화가 겁재인데요. 이 비견보다 이 정화가 훨씬 능력이 좋은 이유는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병화로 양인데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이만큼 범위가 넓어요. 폭이. 예. 이 역시도 지난 영상에서 십성의 정편의 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단 비견 겁재의 원리뿐만 아니라 식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머지 정인편인 정관편관, 정제편제도 모두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비견보다 겁재가 능력이나 다양성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성능이 좋아요. 한마디로 비견보다요 이 정화가 훨씬 힘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친구이자 협업자, 동업자이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경쟁자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지난 영상에서 칠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갑을병정무 여기까지는 양이고요. 기서부터 개까지는 음이에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자기 자신서부터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갑은 기와 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갑기 합을 하죠. 기도 자기서부터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기, 갑, 합을 하는 것입니다. 을도 자기서부터 여섯 번째인 경금과 합을 하고요. 경금도 자기로부터 여섯 번째 글자가 을이기 때문에 경을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간합이. 그런데 여섯 번째가 아니라 좋아하니까 합을 하는 건데 여섯 번째까지만 가야 되는데 욕심을 더 내서 한 칸을 더 가서 일곱 번째까지 갔다. 그러면은 일곱 번째가 나를 그거게 돼 있습니다. 갑의 일곱 번째는 이 경금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갑목을 극을합니다. 또 을목이 여섯 번째인 경금까지만 가야 되는데 일곱 번째 신금까지 갔다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극을합니다. 이 극하는 게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살자를 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죽인다는 살자예요. 어떤 글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글자가 나를 죽인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한 거예요. 칠살. 예, 이렇게 비겁은 이 재물을 극을 하는데요. 이게 재물이자 돈이자 여자이기자 그래요. 그래서 양일간이다. 그러면 병화는 이 신금이 정제예요. 정제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정제가 내 부인이 될 수가 있죠. 내 부인, 내 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비겁이 함께, 나와 비겁이 이렇게 함께 정제를 그걸 하면은 이 재물을 나와 비견, 겁재가 다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 재물을 비견과 겁재와 내가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 나와 비견은
나와 여기 비견은 같은 오행이자 음양도 같아요. 병신합을 해서 이 정제를 추구를 해요. 그런데요, 이 정화는 이 신금을 칠살이에요, 칠살. 아주 살벌하게 죽인다는 거죠. 깜짝만 해도. 이 칠살의 원리는 안에 있는 글자들 간의 관계가 칠살이 적용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글자들끼리 칠살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글자와 안에 있는 글자와는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칠살이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경금 입장에서 보면 칠살이에요. 이것도 역시 밖에 있는 글자끼리의 관계가 칠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글자들끼리라든지 밖에 있는 글자들끼리만 칠살의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살의 원리가. 그래서 나는 밖에 있죠. 양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글자와 합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플러스고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그런데요, 이 겁재는 정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제는 마이너스고 겁재도 마이너스예요. 정제 입장에서 보면 겁재가 칠살에 해당해요. 이 신금의 입장에서 정화가 칠살입니다. 내가 나와 비견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식상으로 열심히 나와 이 병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결과물 열심히 활동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주로 이 나의 공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또 나의 비견도 좋아하는 이 신금을 이 정화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죽이를 빼들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음의 겁재는요. 내가 정하면은 내가 병하면은 음의 겁재거든요. 이게 이걸 양인이라고 그랬죠. 이 양인이 이 칠살로 칠살의 역할을 하죠. 살로 칼을 들고 그걸해서 내 정제, 내 부인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뺏어간다는 거죠. 비견도 가져가는데요. 비견은 이 병화는 나와 경쟁도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겁제에 비해서 비견은 그래도 공평하게 내가 각자 나와 자기와 이 병화와 기여한 만큼 공평하게 갈라먹자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 겁제는요, 칼을 들고 설치는 친구라 욕심이 많아요. 이 재물을 여기 있는 비견이나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주 욕심이 대단하죠. 자기가 다 독식하려고 칼 들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결의 국면이 굉장히 크고요. 이 나의 부인이라든지 내가 애지중지해서 모은 이 정제를 언제든지 이거를 같이 동업자 정신을 파괴하고 배신하고 이거를 칠살로 거기에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뺏어갈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입장에서는 이 겁재가 뜨면은 전방위로 아주 유심히 관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 원리를 지난 영상에서 십성의 정편의 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칼 들고 설치니까요. 예, 그래서 협업자이자 동업자이자 동료이자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겁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화 자리에 여기 병화가 또 있다. 그러면 역시 비견이 중증화면 비견이 많아지면 역시 이것도 비견도 겁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견과 겁제 다른 원리도 십성 다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편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정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양 원리로. 정편이 같이 있으면 다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는 정으로 돼 있고 음양으로 다 무게중심이 맞는데 한쪽에서 편이 온다든지 이쪽이 와도 편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렇게 양쪽 다 있으면 편화되는 거예요. 편제가 되는 거고, 편관, 살이 되는 것이고, 정인, 편인 있어도 편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친구이자 동료이자 경쟁자이고, 예, 겁재는 살벌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칼을 들고 다니는 경쟁을 해도. 그리고 비겁이 있으면요,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좋은 말로는 소신이나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감이 아주 팽만해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해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아주 경쟁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경쟁에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호승심이라고 하거든요. 내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그리고 비겁이 이렇게 있으면요. 비견이나 겁재 이렇게 아, 겁재가 내 양쪽으로 비견만 있다고 그래도요. 역시 행동 능력이 힘이 세니까요. 행동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비견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식상을 생하는 힘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식상을 생하는 아주 활동력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제를 그거는 원리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눠야 되는데 비견은 조금 공평하게 나눠갔다는 측면인 반면에 나와 비견은 공평하게 나눠갔다는 측면인 반면에 겁재는 자기가 다 먹겠다는 심보죠. 때로는 나와 이 비견을 배신하고 혼자 다 먹고 튈 수도 있습니다. 또 비견이 이렇게 강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비견이 강하면요. 이게 관살은 나를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내 영역에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관살이 나를 크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허기가 이 비경겁제 나 모두를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힘이. 예, 그래서 관살이 약화가 됩니다. 예, 이런 거죠. 여기에 칠살 병화 입장에서 임수가 칠살인데요. 병화를 죽이겠다는 살이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칠살은요. 이게 둘 다 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때린데 또 때리는 겁니다. 또 나는 뭐 한눈만 패 이런 것처럼 계속 이 병화의 나의 취약하고 아픈 구석만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언제 찔릴지, 언제 나를 공격할지 예견할 수가 없어요. 병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명리에서 칠살이 오면은 관제구설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요, 병화의 양인인 정화가 얘도 칼을 들었거든요. 칼을. 이게 양인 합살이라는 거예요. 정임 합을 해가지고 이 칠살을 무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칠살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 합살을 하면은 개헌에 당선이 된다든지 입사 시험에 뭐 합격한다든지 또 뭐 승진을 한다든지 대학 입시에 승진을 합격을 한다든지 좋은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좋게 어, 양인이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살은 나한테 내 양인의 덕분으로 나한테 붙들려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고 입사할 수 있는 거고 승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면 양인이 없다고 그러면 비견만 있어도요. 이 관살이 나를 때릴 때 함께 맞아줘요. 함께. 그리고 내 입장에서 누구랑 같이 맞아주면 덜 아프잖아요. 함께 관살에 대항해 준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비견이 많으면 이 관살도 나를 때릴 때 비견도 함께 때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때리지도 못해요. 그런 원리에 있죠. 또 이 나쁜 말이나 비겁이 함께 있으면요. 이 인성의 힘을 설기시켜요. 기운을 뺀다는 거죠. 이게 설사, 이게 배설, 이게 인성의 기운을 설기 뺀다는 거죠. 약화시킨다는 게 인성을.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내 세력이 많으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내 세력이 많으니까 나는 힘이 세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내 주장과 고집은 세지고 경쟁심은 세지고 이 재성은 극을 받기 때문에 약화가 되는 겁니다. 또 관살도 이 많은 세력을 극을 다 못 오기 때문에 정관도 약간 이 정관 평과 관살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극하다가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재가 많아서 내가 약하게 되는 재다 신약 원료고 똑같습니다. 나는 힘은 약한데 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약화가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은 관살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뭐라고 하면요. 내 자존심이, 자신감, 고집, 이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상사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 아주 그 역겹고 참을성 이런 게 없어요.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의 토치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같은 거로 이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있다는 얘기는 나와 비겁 세력과 이 정관과 재물의 이 관살과 재성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견이 중증하면 무거우면은 많으면 재물도 약화되고 관살의 힘도 약화된다. 그거는 뭐 다른 원리도 똑같습니다. 병인이 인성이 강하다면은 식상과 재물이 약화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이 강하면은 인성은 극을 받아서 약화되고요. 비겁은 이 나와 비겁은 이 재성을 극하느라고 힘이 빼져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하면은요, 얘네 식상은 더 빨리 설기당하는 거고요. 얘들이 강해서 좋은 거는 관살이죠. 힘 있는 애가 자기를 생해주니까. 이 오행이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비겁이 이렇게 지지에 있을 때와 이렇게 천간에 있을 때가 달라요. 지지에 있으면요, 여기 천간에는 비겁이 없거든요. 그러면 드러난 경쟁자가 없으나 나이의 큰 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역시 나의 고집, 소신, 자신감, 경쟁심 이런 게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이렇게 비견 겁재와 함께 뜨면요. 나의 뿌리도 되지만 이 겁재의 뿌리도 역시 되는 거예요. 비견의 뿌리도 역시 되는 거죠. 재물을 얻으면요. 얘네들하고 함께 갈라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겁재가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가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간다고 보셔야 돼요. 비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편이 이렇게 비견하고 겁재하고 있으면요. 얘도 겁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가장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병이면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신이 재물이 되죠. 예, 그런 원리에 있습니다. 예, 이 비겁이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요거는 다음 영상에 대해서 궁의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비겁이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비겁이 없는 것이 좋으냐? 예, 비겁이 없으면요. 이 재물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얘네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 독식할 수가 있죠. 예, 누구하고 안 나눠 먹어도 돼요. 얘네들하고. 나눠 먹을 애들이 없는데. 내 형제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버는 거는 내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를 도와주는 것도요. 형제가 없으면은 나 혼자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유산을 다 물려받는 것이죠. 이렇게요. 에, 그러나 이게 형제가 없다는 얘기는요. 이게 나눔의 인자가 이게 돈을 벌으면 있으면 이게 돈을 벌으면은 이 비견 겁재와 내가 셋이 갈라먹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예 없고 내가 독식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이 나눔의 인자가 없는 거예요.
나눌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게 떨어져요. 아나무인입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 혼자 살이다 보니까 관살에 공격이 있으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다 커버해야 되는데 아주 힘들죠. 그리고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상을 행하는 그 활동력에 있어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조금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있으면은 많이 협동해서 일해서 많이 만들 수 있겠으나 역시 결과도 갈로 먹어야 된다. 나와 비견 겁제가 갈로 먹어야 되고 얘네들이 없으면은 나 혼자 일해서 결과 나오면 다 내 거다는 거죠. 예. 그런 뭐가 특별히 좋고 나쁘고 단순히 비겁의 숫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사주 8글자 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각 글자의 효율성, 가성비 이런 걸 보고서 흉신을 일반적으로 겁재는 흉신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렇게 뭐 살상, 겁인 그러니까 평관, 겁재, 상관, 양인 이런 걸 모두 다 자평진전에서 그 흉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관, 겁재, 편관 이런 거 모두 다 나쁘다고 하면은 사주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요, 맞을 확률이 20%도 안 돼요. 20%도. 그거보다 사주 8글자의 그 상호작용을 반드시 봐야 때로는 겁재도 아까 이야기한 양인합살을 해서 겁재 덕에 내가 살을 모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명예로운 국회의원 당선, 대학 합격, 승진, 뭐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라고 모두 나쁜 것이 또 아니고요. 또 음일간에서는 상관이 합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상관. 그래서 상관이 좋게 쓸 때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주 8글자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예, 비견 겁재의 궁의별로 어, 연간에 비견이 왔을 때와 겁재가 왔을 때 연지에 비견이 왔을 때와 겁재가 왔을 때 이렇게 궁의별로 시간, 시지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